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블랙 위도우를 필두로 새로운 페이즈 4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MCU에는 스피드와 위칸이 소속되어 있는 영 어벤져스나 한껏 안티에이징한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썬더볼트 로스 장군과 제모 남작이 소속되어 있는 썬더볼츠 등 어벤져스의 뒤를 이을 다양한 팀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마블 팬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팀들은 향후 MCU에 합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엑스맨과 판타스틱 4 등과 같은 20세기 폭스 출신의 마블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멤버가 4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그 대표적인 능력도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판타스틱 4와는 달리 인류의 돌연변이로부터 생겨났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엑스맨은 각 세대에 걸친 멤버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MCU에 엑스맨이 합류하게 된다면 어떠한 능력을 가진 뮤턴트가 합류하게 될지에 대해 더욱 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페이지 4 이후에 합류가 기대되는 최강 뮤턴트에는 과연 어떠한 캐릭터들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으니 영상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엑스맨은 20세기 폭스에서 무려 20년간이나 제작해왔던 히어로 무비의 최장수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영화의 영향 덕분인지 기존 마블 코믹스의 골수팬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최강의 뮤턴트로 진 그레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엑스맨 시리즈에 등장한 진 그레이는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마저 인정한 불사신급 뮤턴트였던 데다가 세계관 내 유일한 5등급의 뮤턴트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난 엑스맨 무비에서의 진 그레이는 모든 뮤턴트의 조상이자 조물주나 다름없는 아포칼립스마저 순삭시키는 강력함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녀가 이처럼 뮤턴트가 보기에도 뮤턴트로 보일 만큼의 강력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그녀의 몸 안에 봉인되어 있던 피닉스 포스의 힘 덕분이었죠. 이러한 피닉스 포스는 원작 코믹스에선 탄생과 멸망의 주권자, 즉 최초의 우주 그 자체로서의 힘이 의인화된 존재로 표현되곤 하는데 이에 대해 판타스틱 4의 리드 리처드는 피닉스 포스가 빅뱅 그 자체라고 설명한 적도 있으며 실제로 우주의 본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갤럭투스도 대종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피닉스 포스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마블 코믹스 내에서 피닉스 포스의 입지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피닉스 포스가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은 마블 유니버스 전체가 영원히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이니까요. 하지만 피닉스 포스는 자신의 힘을 담을 그릇인 숙주가 있어야지만 그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특이한 설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설정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피닉스 포스가 진 그레이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마블 코믹스 최고의 에피소드로 손꼽히는 다크 피닉스 사가의 작가인 크리스 클레어몬트는 원래 피닉스 포스를 진의 또 다른 자아로 만들 생각이었지만 당시 이 같은 설정이 편집부로부터 줄기차게 거절당하자 이후 피닉스 포스를 진 그레이와는 아예 별개의 존재로 만들어 진을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설정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피닉스 포스는 작중에서 다른 뮤턴트를 숙주로 삼고 있다가도 진 그레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그 숙주를 갈아탈 정도로 진 그레이와 피닉스 포스는 말 그대로 원래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표현되는 존재이며 진 그레이는 피닉스 포스의 여러 숙주들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화이트 피닉스 오브 더 크라운의 경지에 오른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 같은 피닉스 포스는 향후 엑스맨의 MCU 합류로 더욱 그 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원작 코믹스의 이벤트인 어벤져스 대 엑스맨 에피소드에서도 무척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얼마 전 업로드했던 오런 채널의 영상 중 페이지 4 이후에 벌어질 우주급 대재앙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시크릿 워즈에서도 닥터 둠을 저지하는데 그 힘을 보태기도 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페이지 4 이후의 MCU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그 등장이 기대되는 최강의 뮤턴트 중 하나가 될 것 같네요. 1985년 발행된 뉴 뮤턴트 25편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캐릭터인 리전은 베니마루, 가일이 시도했던 빗자루 헤어의 원조격인 캐릭터로서 엑스맨의 창시자이자 강력한 정신계 뮤턴트인 프로페서 X의 아들로도 무척 유명한 캐릭터이죠.
본래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리전은 프로페서 X와 그의 환자였던 가브리엘 할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는데, 가브리엘 할러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의 수용소에 끌려가 성노리개로 전락했던 기억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환자였고, 프로페서 X의 친구였던 다니엘 슐로는 강력한 정신계 뮤턴트였던 그에게 그녀의 치료를 부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프로페서 X는 그녀의 정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계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러나 그녀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은 프로페서 X는 그녀의 곁을 호련히 떠나버렸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그녀의 뱃속에는 훗날 리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데이빗 할러가 자라고 있었는데, 당시 프로페서 X의 친구이자 그녀의 치료를 부탁했던 다니엘 슐론이 이러한 그녀의 아픔마저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하게 되면서 둘은 양아들 데이빗 할러와 함께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문제는 그녀의 직업이 이스라엘 대사였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수많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인 다니엘 슐론은 테러리스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같은 양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본 데이빗 할러가 정신계 능력을 각성하게 되면서 테러리스트의 뇌를 모조리 태워버리게 되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본인은 다중인격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러한 탄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리전은 프로페서 X와 가브리엘 할러의 핏줄을 이어받은 덕분인지 기본적으로도 프로페서 X의 10배 이상 가는 매우 강력한 정신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가 자신만의 정신세계에서 새로운 인격들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흡수하는 게 가능한 데다가 그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까지 모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리전은 염동력이나 텔레포트 같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하는 능력에서부터 현실 조작이나 시간 조작 등 마블 유니버스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까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을 직접 생성하고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리전은 이 같은 사기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원작 코믹스에선 고대 신이라고 불리는 엘더갓들을 순식간에 끔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약 200명의 오메가 레벨 뮤턴트가 한 몸에 들어있는 능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 간 뮤턴트로 묘사되기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참고로 리전이라는 그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레기온이라는 악마가 한 사람의 몸 안에 수천 명의 악령을 품고 있는 악마였다는 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자신의 정신계 능력과 얽혀 수천 개의 능력을 얻게 된 그에게 있어 리전이라는 이름은 정말 찰떡같은 장명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리전은 지난 2017년 처음 드라마로 제작된 이후 2019년까지 총 3개의 시즌이 제작되기도 했을 만큼 그 특유의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사이키델릭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팬들로부터 이미 스토리라인에 대한 흥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MCU에 등장하게 된다면 피닉스 포스의 숙주가 된 진 그레이와 더불어 최강의 뮤턴트가 되기에는 정말 손색이 없는 캐릭터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최강의 뮤턴트는 바로 프랭클린 리처드인데요. 프랭클린 리처드는 판타스틱4의 리드 리처드와 수스톰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체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을 현실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로 등장하는 캐릭터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프랭클린이 마음만 먹으면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한순간에 없앨 수도 혹은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앞서 설명한 리전이나 피닉스 포스와 같이 오메가 레벨 뮤턴트 중에서도 최정상급으로 인정받는 존재이며, 10살 무렵의 프랭클린은 자신의 이불 속에서 소규모의 우주를 창조해내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능력의 대부분을 억압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갤럭토스급 이하의 존재는 단순한 상상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시키는 게 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또 원작 코믹스에선 미래에서 온 성인 버전의 프랭클린이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어린 시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말 한마디로 갤럭토스를 부활시켜 자신의 부하로 만든 다음 3명의 셀레스티얼을 동시에 상대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참고로 그가 상대했던 셀레스티얼들은 오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존재들이었는데, 웃긴 건 바로 이러한 뮤턴트를 창조한 존재가 바로 셀레스티얼들이었다는 점으로 이것이야말로 정말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속담이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러한 프랭클린은 시크릿 워즈에서 리드 리처드가 닥터 둠에게 승리한 이후 몰큘맨을 도와 멀티버스의 재건을 돕기도 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 그는
향후 MCU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타스틱4의 두 멤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점까지 미루어 보았을 땐 그가 향후 먼 미래에 MCU에 등장하게 될 확률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가 앞선 두 명의 최정상급 오메가 레벨 뮤턴트와 같은 시기에 MCU에 등장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MCU가 어느 정도 스케일의 사건을 그리게 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